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대한불교조계종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이십니다. 원허 지훈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님을 아마 불교 방송을 통해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들 또 만나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법문도 기억하실 테고 명상에 네. 대한 말씀도 기억하실 텐데 저희 또 초대석은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상원 선원장이란 이제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네, 예, 명상을 생활화하는 게 음, 좀 코로나 시대에는 아주 좋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을 이제 매년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간다고 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좀 서글프지 않을까요? 그때 본인이 배웠던 명상을 한다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상을 하게 되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치유도 빨리 될 것이고 위급할 때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상하면 몸하고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아도 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건강해져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노스님은 우판디타 사요도 그런 이야기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네, 명상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단말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딱 이 시대에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때 명상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나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비선 명상원 그 템플스테이를 하신 분들이 남기신 후기를 좀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랬더니 굉장히 이곳은 특별한 그 음. 수행을 하는 곳이다. 마음에 무언가를 찾고 간다. 이런 글들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네, 오시자마자 이렇게 또 한 말씀을 딱 던져주시면서 생각을 환기를 시켜주시네요. 우리 스님께서. 네. 네. 특별한 게 딱 하나 있긴 있죠. 네. 예, 거기에는 이제 명상 코칭을 해줍니다. 명상 코칭은 심리 상담이 아니거든요. 아, 그냥 오로지 수행이 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네. 수행 길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제대로 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뭘 좀 부족한지 이런 걸 이제 알려 주는 거거든요. 수행은 본인이 하는 거고 혼자 하다 보면은 잘 모르면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이제 명상 코칭입니다. 근데 명상 코칭을 해주는데 옛날로 치면 점검이죠. 아. 예, 수행 점검을 해주는 그렇게 거고요. 말씀하시니까 이제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극기 명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로 적극적으로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스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좀 구별을 하고 가야 될 게 왜 힘들면 가서 상담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스님께도 가서 상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선생님 담당 그런 전문의한테 가 상담하기도 하고 하면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어요. 울기도 하고 어떨 땐 예.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마음을 좀 다독다독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뭐 편안하게 해보세요라고 하면 조금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그 상태가 또 돌아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명상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얘기라고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심리 상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붙여야 될 문제가 있지만은 네. 수행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공통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네. 이제 코칭 시간에 자기도 듣고 나도 저런 게 있었는데 내가 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성도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자기 문제는 수행을 또 자기가 해결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이 수행을 제대로 하면서 자기 스스로 문제 조절 해결돼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스님께서 지금 시작부터 명상으로 스타트를 딱 해주셨는데요. 주석하고 계신 그 사찰이라고 해야 할지 선원이라고 해야 할지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예. 대한불교족의 종 보리마을. 예. 일단 스타트부터 깨달음에 관련된 얘기가 보리마을 있고요. 자비선 명상원의 선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예. 이 본찰이 경북 성주에 자리를 예,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분원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서울에 이제 충무로에 아, 있으면 남산 센트럴 자이 아, 3층에 보면 307호가 자비선 명상센터로 돼 있고요. 네, 네. 티 메디테이션 센터로도 돼 있어요. 티 아, 메디테이션 참명상. 아, 예. 그렇군요. 예, 서울에 저기 대한극장에서 보면 딱 보입니다. 아,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바로 예, 보이게. 예, 아주 높은 네, 건물이 새 건물이에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마 동참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음. 이제 분원들도 생긴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 타이틀을 이렇게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이라고 달게 되신 그 또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래도록 이제 강원에서 강사로서 네, 예, 있었어요. 네, 송강사에 1986년도에 음. 이제 9월 달에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송강사에서 요청하여서 네, 그러고는 이제 몸이 몹시 아프게 됐어요. 아, 몸이 아파가지고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92년도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죽기 전에 내가 선방에 가서 선수행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음, 몸이 아프고 꼭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가 수행을 하고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 근데 이제 도반 스님이 기속말로 남방에 가면은 부처님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이 또 홀딱 넘어간 거죠. 네, 아니 수행하다 죽더라도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보고 죽으면 얼마나 좋냐. 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정 스님하고 자 가게 됐어요. 네, 근데 미얀마에 음, 판디타 라마라는 말은 그때 사찰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판디타 사야도가 이제 주석하시던 곳이고 마시 스님의 제자죠. 마시 센터의 분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이 굉장히 도심 한복판이 그냥 마을 느낌 아주 조용하죠. 네, 거기서 한 1년 그러니까 92년도 6월 달에 가서 예, 93년도 그 8월 달쯤 돼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건강도 완전히 회복하게 되고 어, 예,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돼서 수행 체험도 다양한 체험도 하게 됐죠. 그래 딱 돌아와서 생각이 내가 명상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예, 강사의 길을 접고 네.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93년도에 이제 그 송강사 강원의 강주로 이제 취임을 해서 네, 그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2002년도 음. 2002년도에 이제 나와서 인도 달람살라에 또 1년 동안 또 수행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는 청전 스님 도움을 받고 음, 미얀마 때는 현엄 스님께서 도움을 네. 주셨어요. 지금 입적하고 안 계시지만 네, 굉장히 저게 지금도 마음이 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달람살라에서는 이제 2002년부터 2003년 그것도 한 1년 있었죠. 나다하게 또 봉사하는 데 따라가서 28개 사찰을 다 돌아봤죠. 봉사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추억도 있고 근데 그때 가장 행복했던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1년 수행하고 달람살에서 1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가장 나에게 전환이 되고 행복했던 시절이죠. 명상을 그때 수행을 그럼요.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영유사 주지를 1년 10개월 정도 했죠. 그러면서 토일월마다 자비선 명상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동화사 강주로 갈 때쯤 되면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수행하느냐. 그때서야 내가 생각했던 명상센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송강사 강주 소인 보면서
센터를 열었습니다. 음. 이게 이제 2006년도죠. 아, 2005년도에 2006년이시면은 땅을 사서 2006년도에 이제 네. 거기에 농막이 매체했는데 그때부터 농막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자비 명상 수행을 하시던 분들이 또 그곳에 모여 예, 가지고서 그럼요. 계속해서 이어가고 발전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제 그곳이 제가 되었군요. 그렇죠. 제가 많이 건강했다면 아, 제가 수행을 안 했을 건데 음, 또 도반이 아니었다면 음, 선방에 나왔을 건데 아마 남방에 가게 된 계기가 그래서 되고 이랬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수행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길이었을 뿐 그것이 뭐 전부는 아니다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시긴 하는데 이런 얘기가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스님 사실 불자들 입장에서는 스님이 딱 되시면은 다 하실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능통하고 예, 아주 항상 건강하고 예, 그다음에 정말 성부를 향해서 쫙 달려가실서 고속도로를 타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수행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벽을 만나고 방법을 찾고 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으시죠. 예. 수행 지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또 지도한다, 체험과 지도한다고 하지만은 경론에 밟지 않으면은 음,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합니다. 음, 저는 20여 년 동안 강당에서 경전과 논서와 어록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수행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해도 안 되고 저쪽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이 두루두루 어느 정도 이상 갖춰져야지만 무언가를 볼 수가 있고 봐줄 수가 있고 끌어줄 수가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선 명상이란 예. 사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뭐 자비선 명상 얘기만 해도 책을 사실은 여러 권 지금까지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강의하시는 거 인터넷 강의라든가 동영상 강의도 있고 뭐 그동안 법문하신 것도 있고 모아놓고 나면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비선 명상이란 어떤 수행법인지 간단하게 맛보기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수행 방법을 4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네, 집중 명상이 사마타를 수행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방법. 네, 두 번째는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 통합 수행하는 것. 네 번째는 법문듣고 즉각 깨닫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네, 법문듣고 즉각 깨닫는 것은 이제 선종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비선은 왜 사마타 수행이라든 이파사나 수행이라는 말을 왜 안 하고 네, 자비선을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거죠. 네, 통합 수행입니다. 사마타와 이파사는 통합 수행이에요. 네, 이 통합 수행의 장점이 뭐냐 이러면 수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사마타 수행만 해도 시간이 길어질 수 네, 있고 네, 이파사나 수행만 해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네. 사마타 이파사나 같이 수행하면 통합 수행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마치 대학과 대학원 통합과정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봤을 때 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뭔가 하면 한국 사람 자체가 굉장히 샤프하게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예, 판단하는 거라든 뭐 일을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이 다른 이 민족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통합 수행이 잘 맞다는 거죠. 얘기하죠. 예, 가나선도 보면은 정해상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 수행이죠. 그런 입장에 봤을 때 이 정하는 게 이제 사마타고 네네. 해야 하는 이파사나이기 때문에 정해상수 또 지관상수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좀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자비가 왜 들어가느냐 하는 네. 문제가 있어요. 자비가. 네.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자비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 기후 변화 지금 0.5도 높아진 물에서 지금 현재 유럽에 이 물 난리가 나고 네. 그냥 산불이 좀 막 터키 쪽으로 계속해서. 그리스 쪽으로 네.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탄소가 이 많아짐으로써 일어나는 온난화 현상에서 오는. 이거는 쫙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비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지적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스테반 에셀이라는 분이에요. 유엔 인권 선언문을 작성자 중에 한 분을 네. 프랑스 사람. 네. 달라이 라마 스님과 대담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고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기후변화라든 테러라든 전쟁이라든 환경 오염이라든 수많은 아이들을 죽어가는 이런 문제는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 물어요. 고귀한 네. 마음이 뭡니까? 하니까 연민심입니다. 연민이 고귀한 마음입니다. 네. 사람도 연민심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면 사랑과 연민이 자비인데 자비가 지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제예요. 폭력을 없앨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네. 환경 파괴라든지 네. 뭐 이 탄소 많아지 이런 것 전부 다 폭력적인 거든. 폭력적인 뒤면에 뭐가 있겠어요? 탐욕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는. 이기심. 예, 네. 그럼요. 이기심이죠. 그 자비락하는 게 크게 보면은 이런 폭력적인 것. 사랑이 자아는 사랑인데 자애라 하잖아요. 네. 탐욕과 분노를 없애주고 연민은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친밀감을 갖고 보호해주고 깨달음을 잘 인도해주는 것. 여기 사랑. 그다음에 베풀어서 계속 이익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거.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걸 연민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합해서 자비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엄경이나 청견도론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정의가 딱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럼 지금이 뭔가 하면은 그게 필요한 시대가 돼. 자비가 필요한 시대. 폭력의 출발은 가정 폭력에서 모든 게 사회 폭력, 국가 폭력, 이런 폭력으로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정 폭력이라 하는 거 알고 보면 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바로 자비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자비심을 키우는 거죠. 그 자비선 명상이, 그건 자비 명상하면 되는데 왜 선자가 붙느냐? 네. 네. 선자는 생사 해탈이 목적이에요. 그는 자비 수행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기름을 벗어나게 낳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들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네. 그게 보리심을 이렇게 해주는 게 이 자비선이거든요. 근데 자비하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비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거칠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자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깨달음 내용도 딱 뭐 연기법인데 연기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실천하는 게 자비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자비선 명상이라는 물론 자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 대비심에 의해 가지고 반야바라밀이 완성이 되고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바로 이 부처를 이룬다 이러죠. 네. 그래서 이게 자비가 뭔가 아마 지혜를 일으키기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는 뭔가 하면은 무상고 무화라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선 명상에는 이 사마타 이파사나를 통합 수행하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자비수관이 있고 참 명상으로 자비다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기 명상이 있습니다. 네. 또 극기 선 명상이라 하는데 자, 올 가을에 명상 극기를 논하다 책을 출간을 할 겁니다. 예. 원고는 다 돼 있고요. 그렇군요. 실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비로서 일종의 바탕을 만드는 바탕을 만들고 그 바탕을 통해서 단계를 밟으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 변화를 통해서 마침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곳까지 가는 자비가 이제 실천이 되는 거죠. 네. 깨달음의 척도 중에 하나가 네. 그분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자비심이 있느냐 없느냐. 아, 예전에 그 어른 스님들 말씀 중에서 화내지 마라. 화를 내면 화는 자비의 종자를 끊는다.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게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예, 역설적으로 네. 자비심을 가지면 이제 분노를 없앨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래저래 울컥하고 화가 많이 나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자비심 그리고 자비선 명상이 아닐까 싶네요. 예, 네, 우리 스님 여태까지 하신 일들을 쭉 보다 보니까 책도 굉장히 많이 네. 쓰셨어요. 이제 찻잔 속에 달이 뜨네. 이제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또 명상 지혜를 논하다, 명상 차를 논하다, 그리고 또 이 사진 명상 관련된 책도 예.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진으로 명상을 한다. 그러면 아무 사진이나 들고서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선생님? 네. 그 아무 사진에서는 안 네네. 되고요. 네. 명상적 요소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사진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오히려 이제 전통 수행의 현대판이라고 말되겠어요. 그 전통 수행 중에 하나가 이제 관상법이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이죠. 네네네. 예,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심상을 떠올려서 본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이 관상법이거든. 상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게 이제 관상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네네. 이미지 트레이닝. 예. 이미지 트레이닝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상법 응용한 게 이제 네. 그 가상 현실을 만들어서 심리 치료하는 데까지 가고 있죠. 요즘은. 근데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는 스포츠라든지 심리 치료 네. 그런 것들 전부 다 관상법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대염초경에 보면은 네. 저 무덤에 가면 공동묘지에 가면 시체 썩는 걸 보고 네. 이제 관찰하고 자기 주소요 갖다 가져 이미지 떠올려서 네네네네. 관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래 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사진을 갖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서 하는 방법이 네. 청존도론에 40가지나 있다. 방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렇게 알려져 다 있는 있는. 거예요. 네. 그 둥근 원판만 1m 앞에 딱 두고 딱 보고 눈을 감고 그 어.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네. 그래 이 익힌 표상을 얻고 닮은 표상을 얻고 네. 그러거든요. 네. 익힌 표상만 얻어도 벌써 찰나산매를 얻고 이 닮은 표상을 얻게 되면 초순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순정을 얻는 방법이죠. 그다음 이 청황적백이라 해서 빛깔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허공을 이용하는 것. 네. 빛을 이용하는 수행. 네. 그래서 다양하다. 호흡을 하는 네, 것도 네. 다양하다고요. 그런데 전부 이미지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진이라 하는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딱 현대에 맞는 방법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냥 사진을 딱 걸어놓고 딱 보고 명상을 하는 거죠. 그 명상하는 방법이 저 책엔 다 돼 있어요. 자예 명상. 엄마와 아이의 예.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진을 보고 명상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예. 가지고 명상을 그래서 할 이대로 것인가. 하면은 네. 명상이 사랑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고 명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그 사람의 근기와 상황에 맞게 지금 방법을 제안을 해주시고 코칭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방송 나오셨으니까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예. 그리고 TV 보시는 분들이 한 가지 좀 팁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매일매일 어쨌든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정신없이 집안 또 함께 가족들과 어울리고 그러다가 아우 정신 시끄러 이렇게 좀 한숨 돌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아마 진짜 뭐 현대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쓸 수밖에 없지만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상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좀 딱 잡을 수 있는 순간에 뭔가 좀 쉬운 방법, 간단한 방법을 좀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뭐 1분 명상도 좋고 3분 명상도 좋은 네. 방법은 감노수를 부어주는 방법이에요. 감노수요? 예. 예. 상상으로 이제
간신보살님이 자기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관세음보살님이 그 정병 항상 가지고 예. 다니시는데 거기서 내 머리 위에 감로수 이런 물.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샤워기로 늘 물을 부어주는 거죠. 감로수라 생각하고 네. 한 1분 정도 걸어가면서 물을 부어주세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막 힘든다. 네. 이러면은 그냥 의자에 앉아가 눈 감고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돼요. 머릿속에서 예. 이미지를 떠올리고 네. 이미지도 물을 흘러내리는 이렇게 쫙 머리에서부터 이게 이제 상상하는 거죠. 네네. 물에 부어주고 이러면 상상의 물이 이렇게 몸에 이제 접촉 쭉 흘러내리는. 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몸 기운이 생깁니다. 몸이 어. 뽀송뽀송해지고 네. 굉장히 자주 하다 보면은 네. 나중에는 딱 금방 하기만 하면은 피로감이 싹 사라져 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은 네. 참명상 감로차 마시기. 감노수를 감로수 머리에 물을 붓고 감로수 네. 물을 부어주는 건 논서에 있는 방법이에요. 네, 제가 네. 창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는 간신보살님 수행인데 그냥 네. 감로수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차를 마시는 방법. 감노차를 마신다.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죠. 이런 방법은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아니지만 네. 실제 자선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수행하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했을 때 네. 비로소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 함몰을 해서 몸이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몸이 건강이 왜 중요하냐 이러면은 네. 의식의 지지대가 바로 몸이에요. 몸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래 마음을 네. 지탱해 주는 게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 하는 생명력이거든요. 네. 마음이 몸에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실제 몸이 이제 그렇죠. 썩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은 몸은 이제 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지대, 마음의 지지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 이제 정신 건강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또 스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또 온라인 강좌라던가 또 영상 강좌를 통해서도 많이 하셨고 저희 또 BBS 불교 방송 사이트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지자 운자 우리 지훈 스님으로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법문과 또 네. 영상들 만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이 감노수 명상 하시면서 한번 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소임도 맡고 계시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명상 코칭 또 지도 법사 이제 온갖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데 요즘 세상에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익혀놓는다면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좀 더 튼튼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집에서 어른들이 좀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좀 지도할 수 있는 명상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령에도 이제 한국 참명상 협회 지부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가르치는 고경 선생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참명상 가르쳐요. 그런 문자를 이래 보내오는데 네네네. 거기에 딱 이래 참명상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부모님을 초청해서 차를 공양 올린 상상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 나 효도했다. 네. 그러면 사왔던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화해해서 너 기분 좋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는 내가 이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참명상이라 하는 게 이제 그냥 차 도구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이지만은 네. 이렇게 이제 다도 플러스 참명상이 되겠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어머니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명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말은. 근데 다양한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렵진 않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명상이에요. 아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깊이 들어가려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샷디 그냥 알아차림이 잘 되면 이제 마음이 눈이 생기면 시만이 열리면 이제 그때서 뭔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할 때쯤 되면 이제 지혜가 개발되기 시작. 본격적으로 이제 이파사나 수행을 들어갈 수 있죠. 일단 저는 오늘부터 이제 머리에 감노수 붓는 명상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상 꼭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오늘 지훈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좀 이렇게 갈증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좀 예. 뭐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네. 오늘 초대석은 대한불교 조계종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이십니다. 우리 원허 지훈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님
어떻게 부처님 출가 제자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고자 송자 고성 노스님께서 이제 벌써 입적하셨지만 선사하셨죠. 어느 날 이제 그 주의 스님이 고자 송자 큰 스님이 단오는 날 법문하러 오신다를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네. 아 출가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 그 다니시던 사찰에 그렇게 된 아니에요. 건가요? 어떤 이제 산속에 있는 사찰인데 네. 그 우주인이 이제 청년다라 가서 며칠 네네네. 머물다가 네. 그 설을 듣는 순간 출가해야 되겠다.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오. 마음이 생겼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 그래서 그 큰 스님 이름자 법명을 듣고 네. 출가를 했습니다. 무슨 제가 인연일까요? 뭐가 아쉬웠고 뭐 고민돼서 출가한 게 아니라 네. 큰 스님 저기 이름자 오신댄다. 예. 그 고자 송자 큰 스님 예. 법문하러 오신다. 그 이 말씀 말 듣는 한마디에 순간 출가를 하게 됐어요.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라기보다는 네. 좀 더 일찍 출가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에 좀 늦었다. 한뭐 10살 때쯤 내가 출가에 제대로 살았으면 참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사실 스님들 오시면 저희가 원래 출가 인연은 뭐 암묵적으로 엿줍지 않는다 하는데 저희 또 방송 특성상 여쭤보는데요. 다들 그 말씀에 너무 행복하다. 예. 진짜 내가 왜 이 길을 그 전에 몰랐지라고 예. 생각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뭐 어려운 점은 제가 여쭤보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강백이 신은성 스님 그리고 성우 큰 스님과 또 인연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그럼 이제 제가 법조사 강원에 있을 때는 네. 이제 운자 성자 노스님께 배웠기 때문에 강백 스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네네네. 송강사에 이제 가셔서 또 거기 또 인연이 됐었죠. 정강까지 받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성우 율사스님 큰 스님한테 이제 전개 받게 된 거는 네. 아마 87년도인지 88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부터 이제 단일 계단에 나가서 예. 이 이제 스비사 일레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자면 네. 그러면서 이제 오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단일 계단에 이제 나가다 이제 교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인연이 되어서 또 큰 스님이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남방불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상좌부라고도 얘기하고 초기불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요새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를 네. 상자부 상좌부. 네, 상자부 네. 불교. 네. 그쪽을 가셔서 예. 공부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불교의 뿌리는 하나지만 또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남방으로 북방으로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수행 문화라든가 이런 차이가 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스님? 그래서 예. 가서 공부하시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좀 느끼신 점? 예. 지금 이제 그 보리마을 자비선사에는 초기불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계종의 그 교육기관이죠. 네. 자비선사에 이제 이 초기불교 대학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중앙성가대에 다닐 때는 그 호진 스님에게 원시불교를 배웠습니다. 원시불교. 예, 그때 원시불교는 타이틀로 네네.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미얀마가 수행까지 했잖아요. 네. 상당히 인연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제가 강당에서 가리키는 것은 전부 대성불교입니다. 그런데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대성경전은 대개 초기 불교를 근거로 해서 전기되고 있다는 거죠. 초기 불교의 확장판이 대성불교예요. 단절된 게 아니고 서로 연결돼 있는 거죠. 네. 하은경을 보더라도 쭉 읽어보면은 저기 정강해준 강백스님 말씀이 이 소승 행상으로 대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초기 불교는 생략돼요. 그죠? 예, 대성불교를 얘기를 하는데 네. 다 생략해서 그 위에서 대성불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네. 다 한가로 연결돼 있는 거죠. 네. 시대에 따라서 불교가
교리가 발전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성가 교육에 대해서 세속이 빨리 변하니까 이 세속을 따라가자니 성가의 교육에 타락할 수 있겠고 성가 교육을 그냥 전통을 고수하자니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 물었지. 네.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였지만 네.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그런 얘기.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번뇌는 일어난다. 말하자면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는데 교육이라 하는 결국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교리가 발전해서 발 수밖에 없다. 시대에 따라서 계속 교리가 발전해 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시대에 따라서 가르침이 그에 맞게끔 네. 계속 발전해 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딱 이렇다 얘기 안 하지만은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이 불교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을 네. 거라고. 이 초기 불교의 근본은 지금도 바뀌지 않는 똑같습니다. 부처님 당시나 지금 똑같은 거고 네. 대성 불교가 뭐 우울하다 이런 것보다는 초기 불교 확장판이 대성 불교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래 전체적으로 불교로 조망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초기 불교가 진짜고 대성 불교는 가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되면은 그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얘기죠.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 시작에 싹은 뿌리는 거기에서 내리고서는 싹이 나서 이렇게 쭉 뻗어 나와서 거기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경륜론이 된 것처럼 예. 그 안에서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도 하고 거기서도 발전도 시키고 더운 것만 있는 나라에서 추운 게 있는 나라로 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른 것이 또 추가가 되고 하는 그럼요. 것처럼 그렇게 넓어지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1000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불교가 또 다른 형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다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네. 예,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용어도 네.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아 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좀 갈등을 하는 게 한 4, 50년 전에 번역된 경전을 보다 보면은 요즘에 조금 안 맞는 어떤 그런 단어 그럼요. 선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이젠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예.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님 말씀처럼 부처님 법은 근본은 살아있지만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함께 예. 발전해가고 있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면은 네. 초기 불교나 또 남방에서 온 이빠사나 이러면 굉장히 새롭게 들리잖아요. 뭔가 좀 우리랑 다른 거, 그렇죠. 뭐 새로운 거 예, 이렇게들 많이들 신선하잖아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가나스니 더 오래됐을까 남방 이빠사나 더 오래됐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쪽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남방 이빠사나가 훨씬 오래된 거예요. 예. 부처님 당시부터 와 있으니까. 네. 그럼 가나스는 명성시대 때니까 오래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새거네요. 왜 가나스는 오래된 느낌을 받을까 이죠.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먼저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거겠죠. 그래서 네. 시대라 하는 게 이제 이 사실은 가나스니 훨씬 젊은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것으로 인식된다 이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시대에 이제 따라서 다시 이제 가나스니 부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어떻게 더 오래되는 이 남바이 파산나가 더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네. 희한하잖아요. 원래 그걸 생각하면 시대의 반영이죠. 단지 이제 이 소승이냐 대승이냐를 구분 짓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네.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보리심이라 하는 일체 모든 중에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고 근데 구제하려고 하면 실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위엄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보리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키거든요. 네. 위엄는 깨달음을 구하는 건 이제 완성이 없지만은 네. 중생 구제하는 것만 있지만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대성을 배우면서 보리심이 없다면 소승과 같은 거고 내가 소승의 가르침을 편다고 하지만 보리심이 있다면 그건 대성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냥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스님. 예. 네. 앞으로의 포교 원력 계획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명상 걷기를 논하다 책을 이제 출간하는 것이고요. 계속 이제 이 자비선 명상을 사람들이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만큼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비선사 보리마을의 이 명상센터지만 또한 자비선사로 이름 부르는데 네. 자비선사에는 천도도 없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이 명상 하나로서 이제 하다 보니까 기도, 천도까지 다 하는 게 굉장히 버겁고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만 하자. 네. 마치 총림에는 선빵 따로 있고 네. 그죠? 강원 따로 있고 네. 유령 따로 있듯이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총림의 어떤 선빵 같은 그런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네.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웅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또 연가 법문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로지 이제 명상 하나로 이제 하고 있다는 온라인 법회도 이제 온라인 강좌도 열고 있고 그 호주 멜버른에서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예, 하신다면서요. 목요일 저녁에 합니다. 네. 그리고 매주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토일 일요일 와가지고 자비선을 하거든. 걷기 명상. 네. 그 다음에 참명상은 이제 뭐 그 봄 가을로 해가지고 저기 연수 네. 2박 3일 연수로 좀 하고 있고 그 음.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자비수간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연기 뭔가 마스터 예, 마스터 강의를 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스터 반이 이제 시술을 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마스터 반은 이제 지도자를 양성하는 반이에요. 네.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자비선을 이제 이 배우신 분들이 이제 희망하여서 이제 그 가르칩니다. 방법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수행 체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실력이 갖추지만 그분들이 이제 코칭을 할 거예요. 앞으로 하는 게 뭔가 명상 마을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방을 또 짓습니다. 네. 왜 짓는가 하면은 한 분이 한 2달 정도 수행하고는 참 여기에는 수행 도량이 너무 좋은데 수행 공간이 없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직장인들이 와서 하고 네. 나머지는 또 오전에는 또 보니까 초기불교 스님들이 또 강의실로 쓰고 하니까 우리가 늘 수행할 수 있는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고 불사금을 주시면서 선방을 지어달라는 거죠. 불사금이 턱없이 적지만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되면은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을 되면 건물이 들어설 거고요. 한 30평 규모로 해서 그냥 선방이 되면 이제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선방에 이제 전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는 수행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 이제 조그만 이동식 집을 지어가지고 구티 같은 개념으로 네.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땅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절로 자발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수행하고 싶은 분도 오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냥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방이 있고 하니까 네. 와서 수행하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을에 선방이 지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계획하신 부분들 원만하게 다 성취되시고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가셔서 자비 명상을 통해서 본인의 고민들을 좀 많이 해결하고 또 많은 성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보리마을이라 하는 네. 건 깨달음의 마을이거든요. 네. 다 깨달을 수 있다는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이신 지훈 스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스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또 많이 시도하셔서 저희가 좀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은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막 이 망상이 일어나는 것, 또 잡생각이 막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망상에 잡생각이 일어날 때도 그냥 얼마든지 견딜 수는 있는데 그 잡생각이나 망상 속에는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명상센터를 찾아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분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불불 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피해 망상증이라 해야 되나? 나에게 피해를 준다,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참 좋을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대해서 이 적대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자비심으로 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제 이 자비심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화가 많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피해망상증이 생기고 이러는 것은 이 거친 마음, 원시적인 마음이 이제 일어난 건데, 이 거칠고 원시적인 마음을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은 분들은 부정관을 해야 된다. 더럽다는 생각, 몸이 더럽다는 생각, 이런 것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탐욕이라는 이 원시적인 거친 마음을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뭐랄까, 식탐이 많은 사람들은 논서에 보면은 죽을 먹더라도 죽이 알알이 전부 다 이렇게 구더기로 보이도록 상상하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개가 토 있는 토산물로 생각하라, 이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음식에 대한 탐심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 이제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화가 치밀고 이러는 분들은 자비관을 하라고, 자비심을 많이 일으키면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점점 너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아관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18개 간을 하라. 16가지 요소를 관찰함으로 해서 자아락하는 것이 이제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그 다음에 산란한 사람은 호흡 관찰해서 호흡에 집중함으로 해서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산란심 없애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거든요. 정말 사람이 인격이 있고 고상하고 점잖은 분이라도 어떤 극한 상황이랄까,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만 옛날 안 좋은 습성이 탁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라 하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런 습관을 없애는 방법도 바로 명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안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을 들여서 덮어라 이랬는데, 그 방법도 참 좋지만은 덮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명상센터에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명상은 바로 마음을, 원시적인 마음, 거칠은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잘 길들이게 되면 그 마음에 의해서 너와 나의 행복해지는 거고, 그것이 이제 자비심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또한 이 자비심이 마음을 길드는 바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와 나가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회도 안정이 되고 인류와 국가가 그만큼 안녕하다면은 그만큼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개 비롯되는 게 마음으로서 비롯됐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길들이는 게 좋은 일이다. 그러려면 명상이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명상 중에서도 자비심이 있는 명상이,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이 참 좋다, 이 시대에 참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 정도로 하죠.